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위원장님, 그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배려도 중요하고 존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기본을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법 관련해서 물론 국회가 전통, 관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유연성을 가져왔죠. 다만 그 유연성 또한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정말로 의사 진행 관련된 발언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25일 만에 제대로 돌아가려고 겨우 이제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 여당, 정부 여당을 제외한 야당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의료 대란 관련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만 여당이 안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청문회가 열린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례적인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 이외에 다른 상임위들도 청문회가 많이 열리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그런 이유와 배경, 이례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 번쯤 반추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그 국가가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가끔 우리가 또 다르게는 소수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과 그리고 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결과로 받아든 숫자가 적은 것, 이 단어는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40개 대학의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 조사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 증언 감정법 제4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의원에게 자료 제공 다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차관은 또 맞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적을 하니까 느낌을 말했다고 하고요. 위원장님, 국회 상임위장은 본인 느낌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했는데요. 한지어 의원께서 모 의원실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려고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후 박민수 차관이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후에 박주민 위원장께서 자료를 받아보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자 한지아 의원께서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기사를 읽고 느낀 느낌이라고 답변합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보건복지부는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 없고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여당 의원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라고 하니 차관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하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박민수 차관이 자료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인선서 어기고 허위 진술한 셈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고발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저 개인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우롱입니다. 위원장님, 박민수 차관에게 강력한 경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근거 내놓을 것을 요청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못 내놓는다면 위증이고 위증이면 고발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조규영 장관님.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집권 몇 년 차입니까 지금? 지금 3년 차 들어간 걸로.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박민수 차관님, 네. 그 조금 전에 모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한 답으로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학적 근거가. 그때 아니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 건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언제 발표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연도는요? 2020년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2020년에 박민수 차관 어디서 근무하셨죠? 제가 기조실 근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 기조실이요? 보건복지부 기조실. 그죠? 예.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관이었고요. 네. 그죠? 2020년 11월에 기조실장이었어요. 본인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획관 기조실장으로 했을 때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예요? 기조실은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라는 거는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 여쭙잖아요. 예, 과학적 근거는 그때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예. 자, 그 당시 배포된 보도 자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에 대한 대학 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과대학 입학 정원 현황,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에 베이스해서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 경과 및 정원 현황, 의사 인력 현황, 지역 의료 체계 개선 방안 등등.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발표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저는 당시 발표했던 보도자료 안에 있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면은 A랑 B랑 C랑 연결시키면은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계라는 거는 그리고 아까 얼만큼 그 부족한가. 오전에 네. 남인순 의원께서 그 증원 관련 절차적 문제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조기용 장관님, 네. 박민수 차관이 아까 장관님 출석 안 하셨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전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 민감한 문제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거여가지고 얘기 안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조기용 장관님? 차관 말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관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2,000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민감하니까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리고 그 박민수 차관님 네. 그 3, 4주 비상진료기간 3, 4주 가정한 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발언하셨었죠? 최악의 상황을 다 가정했다고 하셨죠. 최악의 사정도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사정도 다 대비했는데 건정심 회의록에는 비상진료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 근데 막상 1조 원에 육박했잖아요. 최악의 상황 다 가정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는요. 그게 한 1개월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지만 매월 건정심에 재보고하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그 참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좀 멈춰주세요. 네. 잘 안 보여서 이동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임현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요. 하면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규영 장관에게 조규영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 협회원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이면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네. 네,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확한 사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결론에 이르는 방법 또한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달한 결론. 그 결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정책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수도 사이언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과학도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죠? 뭐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관련한 질의를 주고 받다가 박민수 차관께서 소요액 관련해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발표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 투입해야 하는지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그 최종 그 학교별 배분 자체가 언제 됐죠? 장관님, 네.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이 됐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죠. 네, 그럼 필요한 국회에 예산은 언제까지 제출돼야 돼요? 9월 저 예산안 할 때 같이 제출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 언제까지 제출돼야 돼요? 9월 2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재부랑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각 대학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는 방안 협의하셨어요? 예, 지금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고 있다고요? 네, 교육부 소관으로 의대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재부에서 얼마까지 반영해주겠다고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그건 뭐 예산실에서 그런 거 잘 말 안 해줍니다. 전북대 등이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 담화를 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 투자 같은 것도 예타를 면제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기재부요.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예타 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는 이 사실을 언제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정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니요, 예산이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사회수석실과 협의한 적은 장관님, 없습니다. 이게 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정책 수립하기 전에 예산 얼마나 드는지 인력 얼마나 드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네. 슬라이드 하나 볼게요. 건보 재정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가동하면서 건보 재정 투입합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까지 얼마 정도 쏟아야 돼요? 7월 지금 두 번 정도 한 1,900억까지 건보 재정이 두 번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 1,883억 원씩 투입하자고 건정심에서 무려 4번 연장했고요. 그죠? 총 1조 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실제 필요한 금액 이거보다 더 많을 걸로 예측을 해요.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왜 더 많을 거라고 예측할까요? 뭐 그건 이제 그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사태가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거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매긴 그 단가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중증 환자 입원료 추가 사업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죠. 네. 그죠? 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매달 1,085억 원 필요하다고 추정했는데 올해 1월부터 입원료도 크게 올랐고 중증 환자 수 크게 줄지 않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경증 환자 병의원으로 보낸 상급 종합병원 등에 보상하는 경증 환자 회송료 역시 부담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지급액도 많이 남아 있죠. 네, 근데 정부 아직 괜찮다라는 입장인데 장관은 더 지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진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첫 번째 건정심 회의록 좀 봅시다. 2월 22일입니다. 비상진료 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해요. 그렇게 하실래요? 저희가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